네, 이번 10월 모의고사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이긴 하지만 우리 수업이랑 똑같이 총평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신모 마지막 시험이죠. 뭐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하면 이제 마지막이다 뭐 그런 얘기가 오는데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누구는 교육청이라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래도 실전처럼 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모든 시험에는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평가원의 시선하고는 뭐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운에 좋게 아니면 출제를 잘 하셔서 맞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지점들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틀린 것들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일단 난이도부터 볼게요. 자,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 정도로 주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뭐 선생님도 지금 뭐 메가스터디 이 오답을 보고 있는데 어려운 거 있습니다. 이제 67%가 이번에 1등이네요. 순서. 그다음에 순서 삽입이 지금 60%이긴 한데 60%가 나오면 사실 중하 정도입니다. 근데 뭐 시험장 난이도를 좀 생각해서 이제 대략적인 거 보면 중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퍼센트로 봤을 때는 한 10, 한 12%? 한 13%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쉽습니다. 어렵지는 않았고. 자, 그 다음에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게 특징이었어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그냥 난이도가 무난했다. 그렇다고 해서 평가원의 뭐 느낌을 못 가지고 있느냐, 뭐 그 정도는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좀 나눠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번 특징 같은 경우에는 20번대가 조금 무난했기는 했는데 여전히 나머지는 너무 괜찮았고, 24번 정도가, 24번 주제죠. 주제 중에서도 제목이 조금 난이도가 괜찮았다 라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내가 얘기했죠. 24번은 늘 글을 읽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오히려 글을 읽지 말아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늘 얘기했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번도 너무 무난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 자체가 매우 무난했습니다. 빈칸 자체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도 지금 6시인데 아까 3시쯤에 3시에서 4시에 이제 문제를 또 선생님도 다 풀어봤는데요. 빈칸이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어우씨, 내가 뭐 틀리진 않지만 골라놓고 너무 쉬우니까 와씨, 이거 틀린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나중에 답을 했더니 또 다 맞기는 했는데, 그 정도로 너무 직관적이지 않았나. 거의 뭐 본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반복되는 거 찾았더니 그냥 손 들고 있는, 내가 저번 수업 시간에 답이 손 들고 있다 뭐 그런 거 비판하게 되는데, 얘는 진짜 손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빈칸이 매우 직관적이고 난이도가 쉬웠다. 그래서 오히려 빈칸에 자신 없는 친구들이 빈칸을 안 풀었으면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빈칸이 쉬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순서 삽입이 매우 어려웠죠. 그래서 순서 삽입이 자체가 그래도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뭐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장문 있죠? 장문이 좀 평가원스럽지는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우 쉬웠는데 조금 막 읽히는 게, 또는 이 ABCD를 정확하게 소거를 해냈는데
좀 모호한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은근히 좀 찝찝하게 넘어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문 41, 42가. 자, 그러면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18, 19, 20은 넘어가면 되겠죠? 18, 19, 20. 뭐 얘는 굳이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부터 볼게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21번이 되게 무난했습니다. 근데 21번이 그래도 4위예요. 매우 놀랍다. 영어 공부를 그럴 수도 있어. 이제 이번 시험이 쉬웠어서 뭐 그 중에서 조금. 근데 나는 오히려 24번이 되게 좀 그래도 가치가 있는 지문인데 잘 맞췄더라고요. 근데 21번은 쉬웠던 것 치고는 오답률 4위. 입니다. 오답률 4위이고 메가스터디에서는 정답률이 54%네요. 그러니까 46%네. 정답률로 적어드릴게요. 정답률로 54%.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빈칸을 보시면 딱 봐도 주제다.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이 사람이 뭐 얘기했듯이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여기를 주제라고 딱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서부터 반복되는 단어들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첫 문장에서 이제 쭉 내려가실 때 문제점이 있죠. 어디가 문제점이냐면 여기에요. 사실 첫 문장을 갖다 버리셔도 됩니다. 왜 갖다 버려도 돼? instead가 있죠. 우리 어쩌기로 했어? 이런 게 발견하면 독해 위치, 독해 시작점을 찾는 걸로 하기로 했잖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instead 뒤에를 읽어줄 건데 앞에를 읽을 필요도 없는 부분이 뭐예요? 왼절이 너무 길죠. 막 상황 설명하는 뭐 커피 뭐 이런 얘기 해석고 하는데 저기는 읽어주실 필요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읽어볼게요. instead 앞에는 무시하시고 대신에 대부분의 이런 액션에 대한 계획은요 are made at higher level. 뭔가 높은 수준에서 발생한다. 그럼 우리 이거 딱 네모 잡으시면 되잖아. 뒤에 내가 늘 독해 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십니까? 모든 대부분의 액션, 행동에 대한 계획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높은 수준에서 만들어진다. 이거 해석 안 됩니까? 이해 안 됩니까? 그러면 버리라. 여기.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해를 못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되죠, 맞죠? 이해를 못했으면 여기 읽어주는데 이해를 했으면 두세요. 그냥 넘어가란 말이야.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돼? 뒤에서 똑같은 부분 하면 돼. 읽어볼게요. 다음 문장 잘 봐야 되는 거 this.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순접 신호죠. 그럼 여기서 우리 뭐 찾으면 돼? 뭔가 높은 거, 높은 수준. 이거 같은 말 보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쭉쭉 내려가시면서 보이셔야 되는 친구. 봐봐, 플레잉 피아노 저런 거 뭐 발렛 이런 거 보면 안 돼. 여기죠. Further up the hierarchy. 근데 내가 이 단어를 모른다?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이 단어는 필수 단어죠. 뜻이 뭡니까? 위계, 계급 이런 뜻이죠. 위계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아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거를 찾아주시면 끝납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두 번 나오는 것도 반복이에요? 두 번 나오는 것도 반복이죠. 그 국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던데, 두 번도 반복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맞죠? 근데 뭐 내가 또 찾고 싶다. 그럼 또 찾아주시면 되겠죠. 같이 찾아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뭐 뭔가 높은 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뭐 이것도 이해로 찾으시면 뭐
또 찾을 수가 있는데 왼절에서 찾아보면요 여기서 찾으시면 되겠죠. commands from on high. 그래서 우리의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행동이라든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인지적인 것은 뭔가 높은 수준. 뭐 여기서 얘기하는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뇌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맞죠? 그래서 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소거하면서 쭉쭉 가시면 되는데 맞죠? 여기서는 바로 higher level consciousness 끝이에요. 뭐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안 보이고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이고 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냥 높은 거, 위계, 높은 거 세 개 찾아주셨으면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것은 자 여기서 다시 부위를 찾는 거. 독해 부위 설정. 시작점. 잡았어. 그럼 독해 시작점을 잡아서 빠르게 뭐를 찾아야 돼?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 소재를 찾습니다. 이거는 순서 삽입이고 빈칸이고 주제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독해 절대 법칙입니다. 핵심 소재,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내가 찾은 다음에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 시그널이죠. 감이 아니고 어떤 시그널? 인스테도 있잖아. 그 다음에 내가 얘를 핵심 소재를 잡았어요. 얘를 잡았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찾아주는 거야? 반복. 끝. 내가 늘 뭐랬죠? 수능은 정보 찾기. 아, 내가 이거를 하나가 딱 하고 잡았으면 뒤에 딱 찾아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찾아주는 거. 그래서 답에서 어이구 손 들고 있네요. 맞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해 영역보다는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요?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22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쉬운데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볼게요. 자신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일 때 진정한 소속감 2번 보겠습니다. 벗어날 때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여기서 벗어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아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얘가 플러스다. 그 다음에 속하려는 집단과 자신의 성향이 잘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단의 자신비 플러스죠. 그 다음에 때로는 개인의 선호가 집단의 목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않는다에다가 잡아주시면 되죠. 부정표현. 타인의 비판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자기 수용이 가능해진다. 때 자기 수용 비판을 인정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죠. 딱히 여기서 뭐 반복되는 게 있기는 해요. 뭐 개인, 뭐 집단, 뭐 소속,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첫 문장을 봤어도 됐고요. 끝 문장을 봤어도 됐어요. 근데 내가 늘 얘기했지. 아까 위에서도 독해 시작점. 근데 우리 주제에서는 선생님의 방식 우리 많이 했잖아. 독해 시작점 어디요? 첫 문장 또는 끝 문장이잖아. 맞죠? 아니면 이제 둘 다 보잖아. 맞죠? 결국엔 둘 다 볼 거야. 시작점은 됐어. 그럼 뭐 찾자고? 핵심 소재 찾자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고3이든 고1이든 뭐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독해 시작점을 찾은 다음에 핵심 소재를 내가 정확하게 딱 잡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반복되고 있는지 아니면 걔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하는지 달라지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첫 문장을 보셔도 끝 문장을 보셔도 그렇고 바로 belonging 이 나오는 게 되겠죠. 마지막 문장에서는 내가 이거 알려드렸죠. It is not, it's는 앞에 문장을 같이 이해해서 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셔도 돼요. 뭐 이쪽에 또 that을 잡아서 또 앞에를 같이 보셔도 되는데 보세요. 봐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뭔데? 소재를 잡아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소재가 반복되는 것부터 잡으라고 했잖아. 왜? 주제는 무조건 소재가 들어가 있어야 돼. 당연히 분위기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맞죠? 자, 이쪽에서 이 얘기를 조금 강조를 하도록 할게요.
어디다 쓰죠?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소재라고 하는 게 이 주제에 있어서 소재가 이길까? 분위기가 이길까? 사실 이거는요, 때에 따라 다릅니다. 당연 때에 따라 다르. 어떤 글은 분위기를 찾는 게 쉬운 글이 있고요. 어떤 글은 소재를 찾는 게 쉬운 글이 있어. 하지만 주제문을, 그러니까 주제 자체를 이제 구성을 할 때는 무조건 소재가 우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뭐, 아까 뭐, 분위기를 잇는 데도 있다며. 그건 문제풀이 영역에서. 근데 주제는 무조건 소재가 1순위고, 분위기는 그거의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떠한 소재, 뭐,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뭐, 맛있는 치킨으로 하겠습니다. 치킨을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할 수 있겠죠. 맛이 있다. 아니면 뭐, K치킨이 뭐, 세계를 퍼져나가고 있다. 온 세상이 K치킨이다. 뭐 이런 얘기. 근데 건강에 나쁘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이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결정하는 게 분위기 또는 뭐 논리라는 거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스키마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1차적인 것은 소재다. 그 다음에 분위기 논리가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늘 소재를 먼저 발견해 주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게 안 될 때 분위기나 논리를 이용해 주시려고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요, 어떻게 푸셔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거냐면, 뭐 이렇게. 난 이렇게 풀었습니다. 빌롱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이 정도 반복했으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네. 뭐 윌리를 찾아라. 여기도 있다. 윌리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소재가 보이시면요, 그냥 얘 잡고 읽어주시면 되잖아.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유. 봐봐. 첫 문장과 끝 문장의 이 소재가 어떻게 돼요? 달라져. 소재 일치하잖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소재가 일치했다는 건 뒤에 어떻게 전개하겠다라는 것도 중요해.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도 알 수 있어. 왜? 소설가 몇 번밖에 없는데 1번밖에 없잖아. 그러면 뭐 구어 삼든 킥이든 뭐 어째 뭐 찢든 뭐 붙이든, 물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소재에서 끝났잖아.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23번도 뭐 너무 쉬운 질문인데요. 너무 쉬운 질문인데, 그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Importance of places, 이 장소들의 중요성인데요. 뭘 한다고 하냐면 showcasing a clear cultural identity. 그래서 이 place인데 뭐를 보여주는 친구, 얘를 보여주는 친구 두 개 같이 따라가야 되겠네. 맞죠? 이번은 보존하는 거. 뭐를? traditional lifestyles. 이거를 선생님하고 스키마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전통 얘기나 하시면 과거고요. 도시와 현재죠. 딱 그림이 그려지지. 현대화가 되면서 과거의 것을 뭔가 무시할 수도 있는데 뭐 한다는 거야? 얘를 지켜줘야 돼. 뭐 그런 게 되겠죠. 이거 보니까 또 생각나는 질문이 있기도 하고요. 7평이었나요? 5평이었나요? 30번 문제에서 아니다. 3월 모의고사 30번에 비슷한 게 있었죠. 뭐 전통과 관련된 거. 거기서 전통을 무시해라 였나? 뭐 그런 글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Mixing foreign and local. 그래서 foreign A, local B 섞어라 플러스. 자, 그 다음에 impact of globalization. 그래서 이 뭐 세계화의 영향. 근데 영향이 나오면요, 무조건 이렇게. 위크닝 마이너스 점을 주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참여. 근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쉐이핑도요, 임팩트랑 똑같습니다. 뭔가 형성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인플루언스 이런 거죠. 얘도 누구한테? 이 두 가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시면요. 뭐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어떠한 뭐 도시라든지 뭐 관광이니까요. 뭔가 이 장소들에 대해서 좀 얘기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해. 왜? 1번 places. 그럼 3번 보면 뭐 정확하게 place는 없지만 뭐 local, 그다음에 뭐 tourist 이런 얘기 있으면 뭐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 그다음에 뭐 4번은 로케이션이고요. 5번은 뭐 딱히 없는데 urban 디자인 하면 뭐 도시의 디자인이 되는 거니까 뭐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1번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시면요. 또 보이셔야 돼. places today. 맞죠?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넣어볼까요? 마지막 문장.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앞에 문장이죠? 이거 앞에도 뭐가 있어? place 있네. 근데 그런 친구가 있어. 선생님, 저는 이거를 선생님이야, 니야, 집에서 편한 옷 입고 편하게 푸니까 저렇게 풀어서 있네 하고 이제 편하게 풀겠는데 저는 시험이잖아요, 자시가. 그럼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하면 돼? 플레이스 잡아. 아까 누구 잡았어? 뒤에 서브 소재. 컬처 아이덴티티 있잖아. 그럼 얘 찾으면 되지. 얘 무슨 색깔 할까요? 찾고 싶어. 찾아. 찾아. 있네. 맞죠? This identity. 나 지금 찾는 거야. 아까 솔직히 그냥 플레이스 하고 그냥 입원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것도 사실 그거야. 봐봐.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2, 3, 4, 5에 간접적으로. 자, 이 말도 되게 중요해. 솔직히 이 문제를 누가 들을까요? 뭐, 듣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얘는요,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뭐, 장소에 대해서, 이 place에 대해서 간접 제시예요, 간접. 이 뭔 말이냐면, 느낌상, 아니면 우리가 문맥상, 뭔가 장소 얘기를 할 것 같긴 해. 뭐, 도시, 뭐, 관광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런데 얘는 소재가 직접 제시잖아. 전면에 드러나와 있잖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얘는 핵심 소재가 플레이스라고. 봐봐. 선생님 아까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여기서 소재, 핵심 소재. 이 글에서의 핵심, 주인공을 얘기하고 있잖아. 주인공 플레이스잖아. 그런데 선생님 불안해요. 그럼 누구까지 찾아주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영화를 봤어. 그러면 주인공만 볼 수도 있겠지만 옆에 따라다니는 서브 배역들 아니면은 뭔가 악당도 같이 볼 수 있겠죠. 뭐 그래서 악당이면 뭐가 되겠어? 뭔가 역접되는 반주제가 되겠지. 같이 잡아줘도 돼.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뭐 이야기나 소설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주인공에 좀 몰입되기보다는 이런 서브 캐릭터들 아니면은 악당들 이런 사람들이 좀 이제 마음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좀 내가 좀 그런 타입인데 선생님이 딱 봐도 좀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나는 남들이 다 좋아하면 싫어해. 그래가지고 좀 그런 친구들이 눈길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똑같아. 나 플레이스로 나는 좀 안 돼. 못 풀겠어. 무서워. 찾아주면 되잖아. 이거 맞네. 그 다음에 놀랍게도 선생님 눈에 바로 보였습니다. 얘도 아이덴티티예요. 찾아놓고 보니까. 어. Make the most of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만드는 거. 이것도 뭔가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게 되겠죠. 이 장소 자체, 그냥 장소로서의 그게 아니라 장소에 있는 어떠한 정체성. 여기 있네요, 여기. 왜 이래 많이 보이노? 넘친다, 넘쳐. Places identity.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풀이하는 방법은 많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무조건 핵심 소재를 잡은 다음에 불안할 때는 일치불이치로 찾아주시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24번은 나 근데 사실 방금 이제 그 선생님 집에 이제 프린터기가 바로 됐는데 그걸 뽑았는데 오답률을 뽑았는데요. 근데 24번 딱 시험 문제 딱 풀면서 이거 되게 괜찮은데? 라고 했는데 정답률이 89%예요. 왜 이렇게 잘 봤니? 24번 쉬웠니? 고1 거 아니야? 고3 풀 서비스는? 아니, 메가가 애들이 잘하나? EBS는 좀 다른가?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잘 친 거야? 나는 저 문제 되게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쉽게 뭐 풀어버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 근데 내가 늘 얘기하죠. 문제가 어렵고 쉽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문제에서 뭐를 배울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쉬운 문제 풀이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BS도 탑 15 안에 없네. 아니 23번이 오히려 높잖아. 뭐야? 듣기 6번은 뭔데? 계산.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볼게요. How can we build agreement? 우리가 어떻게 동의를 만들어내는가? 뭐 할 때? reforming.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재밌지 않아요? 진짜 교수님들이 보고 있다니까? 내 수업을. 큰일이야, 큰일.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까지 이거를 이렇게 퍼뜨리고 싶지 않은데요. 다 체인지죠.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왜? 그래서 있잖아. 너네가 여기서는 지금 다 re가 있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게 변화라고는 생각 잘 안 하잖아. 뭔가 뭐 재형성, 재생각, 뭐 이제 재구성 이렇게 되니까 뭐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우리처럼 변화라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가스라이팅 안 돼 있잖아. 그러면 그래서 변화를 찾으면 또 도움이 될 때가 있겠죠. 몰라. 난 여기서 변화 가지고 풀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는데 혹시나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어그리먼트를 만든가? 동의. 자, 그다음 2번 보겠습니다. rethinking property. property를 다시 생각하는 거. understanding it. 여기서 it은 property가 되겠죠? 이것을 뭘로 생각하는 거? a social agreement. 그럼 이거 두 개 다 어떤 겁니다. 뭐야? 오류나는 소리가.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social agreement. 이거 두 개가 같다. 3번 볼게요. growing importance of protecting 왜 발음이 안 되니? private property. 이 개인의 이 사적인 재산, 뭐 지식 재산 같은 게 되겠죠. 이것을 보호하는 중요성. 4번 사회적인 의무. 뭐를 reframing possession 이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되죠. 뭘로써 as collective goods. 뭔가 이 소유를 수집의 것으로 다시 생각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5번 볼게요. New insight on property. 재산에 대한 새로운 이제 통찰력, 새로운 생각이래요. 근데 이걸 뭘로 보는 거야? timeless asset. timeless 하면 너무 이제 또 좋은 단어죠.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timeless 하면 뭐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얘는 그런 거죠. 얘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이 단어는 되게 좋은 단어입니다. 이거 노래 제목도 있죠. 뭐 여기는 애들이 알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SG 워너비 이제 SG 워너비 이렇게 쓰나 몰라요. 어쨌든 SG 워너비의 타임레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힙합 좋아하는 친구들, 힙합 좋아하는 애들이 없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 The Weeknd라고 하나요? 그 R&B 가수 되게 유명한데 뭐 Flashing Lights 이런 걸로 유명하죠. 이 사람이랑 또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보이 커리
이 사람이랑 한 타임레스라는 노래도 있고요. 어쨌든 노래 좋습니다. 갑자기 이게 뭐야? 사실 혼자 이거 찍으면 노잼이야. 그래서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누가 들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 문장은 절대 읽으시면 안 되겠죠. 끝에는 뭐야, 어디서부터 시작해? 아따, 말도 길게 한다, 맞죠? 저 B라고 하는 분 말이 왜 이렇게 많아? 꺼지시고. 근데 이런 거 하면 너무 좋지 않나요? 나는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딱 없애버리면 마음이 편해. 아, 저기는 이해를 못해도 되는구나. 합리적으로 내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누가 정해준 것처럼, 아, 오늘 숙제 여기까지 해, 이런 느낌. 원래 숙제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너 숙제 여기까지 해, 이런 느낌이잖아. 기분 얼마나 좋아. 여기까지 하는 줄 알았는데 개꿀이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볼게요. 자, 일단 첫 문장부터 보이시는 건 당연히 property예요. 왜냐면 계속 property 얘기가 나왔잖아, 맞죠? 아, 그럼 이쪽에서는 property가 주제가 되는 친구가 돼야 되겠구나. property가 나오잖아. 근데 보세요. 또 1, 2, 3, 4, 5번을 보시면 property가 주인공인 거는 사실 얘네 둘이밖에 없어. 봐봐. 1번 property law죠. 뭐 나오기도 할 거야. 나오기도 할 거지만 2번은 property. 3번 private property. 근데 그걸 뭐 하는 거? 보호하는 거. 얘는 그러면 이런 것도 중요해. 얘는 얘가 들어가 있지만 얘가 메인이 아니라 누가 메인이야? 얘가 메인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재산도 중요한데 재산을 뭐 하는 거? 보호하는 것까지가 지금 핵심이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재에 대해서 되게 내가 중요하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도 했잖아요. 짜장면 사전 짜장.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도 우리 윤주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중요해. 그 비유는 좀 이상하긴 하다고 생각하는데 4분은 아예 개소리죠. 프로퍼티 없잖아. 자, 그러면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프로퍼티를 얘기한다라는 건 첫 문장에서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런 부위 이런 거 생각해야 돼. 아, 독해 부위 어디서부터 어디에 읽어야 되는가? 뭐라고? but. 그러면 but 없으면 여기고 but은 여기니까 어디 읽어란 소리야? but 뒤에 읽으라는 얘기죠. 앞에 버리시고 이 sociologist 이 사람들이야 anthropologist 이 인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property right systems 이것은요 뭐에 대한 게 아니라 부정편 잡아주시고 not이 나오고 이거 중요합니다. not이 나왔 근데 뒤에 땡땡 내가 뭐랬죠? but으로 안 보인다. but으로 바뀌었죠? not의 법비죠? they're about people. property rights는 누구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다음 문장에 보면 또 재밌는 게 나와요. 사람? 사람과 뭐에 대해서? 이 대상에 대한 동의. 이거 가지고 선지 가보시면 바로 나와요. property는 뭐야? 사회적 동의 관계. 합의 관계. 누구랑? 대상이랑. 이렇게 독해하시는 거예요. 아예.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당연히 읽었을 거야. 근데 이렇게 제끼면 읽을 때가 여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냐면 숙제를 줬어요. 근데 실제로 숙제는 여기인데 모르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한 거야. 다 읽으면 안 아까워요? 나는 그런 게 싫어. 난 효율적인 게 좋아.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라는 거. 아무리 쉬워도. 맞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법이긴 한데요. 그래도 어법 좀 이렇게 저렇게 틀린 친구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1번부터 볼게요. 1번 얘는 자주 얘기했습니다. 콤마 ing. 근데 이거를 내가 콤마 ing만 얘기하면 좀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앞에 동사인데 serve as. 이거 중요하다. serve as는 서로 기능하다.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죠. 분사 구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2번. 자, 이것도 하실 때요. 뒷문장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뒷문장. this 주어, occurs 동사인데 이게 조금 낯설 수 있어. 끝인가? 막 길어야 되는데 아니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뭐가 제대로 안 될 때는 문장의 동사부터 찾으랬죠. 자, 문장의 동사 누구야? is. is의 주어 누구? one. 그럼 어떻게 돼? which부터 occurs까지 가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자주 얘기했는데 문장이 끊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두세요. 절과절이 끊어지는 부위는 동사가 충돌할 때. 지금 어떻게 돼? 동사 하나 충돌하잖아. 한 문장에는 무조건 한 문장이 아니고 한 절 또는 한 문장에 동사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지금 붙어 있잖아. 그러면 어디서 끊긴다? occurs랑 is 사이에서 끊겨져 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이거는 자주 얘기했습니다. occur은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만 있으면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ich가 아니라 mechanism이니까 where 하시면 되겠네요. 발생하는 곳. 근데 where이 꼭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장소, 로케이션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런 환경도 우리가 where로 많이 받아요. 뭐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환경이나 상황을 얘기할 때도 where를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where 왜 써요? 근데 여러분들 고치는 거 필요 없잖아. 맞죠?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요 바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자, 얘는 문장에서의 동사가 여기서 이렇게 묶이고 drives가 본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고요. provide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입니다.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죠. 수동이죠. 제공하다니까 뒤에 목적 없잖아. 맞죠? 그래서 제공된. 근데 나 노심초사하게 뭔 말이야? 높아심을 얘기하는데 by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동은 아니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그거네요. 제기대명사면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해석해 보시면 얘를 지칭합니다. 예. 그래서 얘를 만약에 주어라고 본다면 얘가 행위가 되는 거고 그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뇌의 역할이요. reorganize. 다시 분류하는 거죠. 뭐를? 이 뇌의 행동 자체를. 맞죠?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이거는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바로 보이죠? allow 몇 형식? 5형식.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까지 하고 이 영상은 첫 번째 일단 끊도록 할게요. 자, 30번 우리 최근에 또 수업을 했는데 뭐 얘는 좀 쉽기는 했습니다. 쉽기는 했는데도 그래도 잘 공부해 둘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30번 오답률이 5위인가? 1, 2, 3, 4, 5. 딱 5위네. 그러면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5위. 몇 퍼니? 59%. 정답률입니다. 네, 뭐 이거는 무난해가지고.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30번 붙여읽기. 계속 첫 문장에서 다음 문장 넘어갔을 때 또 다음 문장, 그러니까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이 있다면 2번 문장을 1번을 붙이고 그 다음에 3번을 2번에 붙이고 4번을 3번에 붙이고 계속 쌓아나가야 돼. 왜? 그래야 이 1, 2, 3, 4, 5를 풀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까먹지 않아. 근데 저번에 계속 그때 기억나죠?
irrational 계속 붙었잖아. 미친놈처럼 붙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irrational이 아니잖아. 그때 역접이나 반대되는 전환되는 부위가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럼 뭐 잘할 수 있어? 삽입. 순서도 뭐 비슷하게 되죠. 근데 순서는 좀 다른 메커니즘이긴 하니까 삽입도 똑같아. 계속 붙여서 가다 보면 맞고 얘는 안 붙네? 갭이죠. 갭이 일어나는 거지.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문제 한번 볼게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 중요해라. 그리고 나서 a variety of guardrails. guardrails 하면은 얘가 그거 되겠죠. 이렇게 그걸 뭐라니?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낭떠러지에 있잖아요. 그 가드레일이라고 하잖아. 그건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그 가드레일이 존재한대요. 근데 이건 너무 쉬운 게 보세요. 뒤에 동사를 봐봐. 이건 또 문법적인 건데 때부터 여기까지가 묶이잖아요. 얘가 그 가드레일이 꾸며줘요. 근데 가드레일이 존재를 해야 쉐이프는 아까 뭐 형성하다는데 내가 영향을 준다라고 보라고 했잖아. 아니 존재를 해야 영향을 줄 거 아니야. 이번 좀 이런 게 많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논리적으로 막 긴밀하다기보다는 좀 이런 식의 이해적인 측면이 조금 있긴 해요. 아시겠죠? 얘가 존재를 해야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가 중요한데 이 많은 가드레일들이 이 정보가 이용 가능하다라는 것에 형성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있기 위해서 또는 이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장치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해. 이게 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말을 찾는 게 중요해. 이게 보이시나요? 나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잡았지. 보이니? 아, 얘네는 뭐 하는 애들이야? 정보를 형성해 주는 애들. 정보에 이렇게 밖에 가드레일, 제한을 둬주는 애들. 바로 이어지잖아. 순접이죠. 예시잖아. 응. 가드레일, 그 다음에 이런 그 disclosure laws. disclosure 하면은 얘는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공개. 근데 공개가 아니라 폭로란 뜻도 있죠. 얘를 제한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보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가 사용 가능한 이런 것에 대해서 막아주는 장치가 있는 거야. 막아주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고 밖에 있는 이 가드레일 밖에 있는 애들은 침범 못하고 못 쓰게 되겠지. 얘를 열어주면 몰라도 안 열어주면 못 쓰게 막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리밋으로 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순접 잡아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share too much. 내가 이렇게 과장하는 표현은 마이너스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and you risk be fin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find를 좀 많이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사실 그냥 어물쩍 넘어가셨어도 그렇게 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다. you risk, 넌 어떤 리스크를 지게 되는 거냐면 be fined. fined 하면 얘는 벌금입니다. 마이너스죠. 그럴 때 선생님 수업이 이게 발휘를 하는 거야. 아, 선생님이 이거 과정하는 거 안 좋텐데? 그럼 리스크 안 좋잖아. 마이너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뭐 그랬어? 자, 이것도 봐봐. 아까 위에서 제한 안 됐잖아. 근데 제한을 반대는 뭔데? 공개, 폭로가 되는 거잖아. 이거 역적 보이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지. 지키는 게 아까 좋댔는데 공개 안 됐잖아. 이런 걸 발견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30번에서 아시겠죠? 자, in other context, 다른 이제 그 맥락에서는 the reverse is true. 뭐가? 그 반대가 사실이다. 와,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하죠. 앞에랑 역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 역접은
같은 소재에 대해서 반대로 돼야 돼. 그 다음에 reverse라고 했으니까 아예 반대를 얘기하자는 거잖아. 보세요. 같은 소재 뭐 같은 소재 뭐 공유가 너무 많이 되면 안 좋댔잖아. 공유하는 거 싫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공유하는 게 어떻게 가야 돼? 플러스로 가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one is forbidden to make public. public 하면은 공개하는 거죠. 근데 forbidden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못하게 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단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단어 required 이런 거 플러스 어디가 와야지. 이거 이해하시니? 자, 이쪽에서 다시 앞에는 공유가 안 좋댔어. 공유를 너무 많이 하면 벌금까지 물을 정도로 안 좋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그 반대는 사실이다. 즉 여기서 역접이 일어나죠. 뭐가 돼야 된다고? 공유 마이너스가 아니라 공유 플러스. 이해가 되니? 너무 중요합니다. 공유 같은 이 공유에 대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잖아. 소재가 같다고. 너무너무 중요해. 맞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5번 부분은 뭐 이제부터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라서요.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플러스 부분 아 공개하는 거 좋아. 공개 오케이.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돼야 됩니다. 얘는 답이 2번이 되겠죠. 뒤에 빈칸부터 또 쭉 한번 볼게요.